이미 되게 차차차. 이미 되게 차차차. 이미 되게 차차차. 예, 알페나인 이문택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는요, 렉서스의 두 가지 전동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타는 차는 렉서스 UX302라는 차입니다. UX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UX는 2019년에 한국에 들어온 준중형 SUV죠. 렉서스 라인업 중에 보면은 국내에는 렉서스 RX가 있고요. 그 밑에 NX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이 지금 UX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들어왔었는데요. 2019년에 중국에서 전동화 모델이 발표가 되고 2020년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해외에서 출시한 거에 비하면은 조금 국내 데뷔는 좀 늦은 편입니다. 오늘 같이 선보이는 NX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또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선보이면서 전동화의 속도를 낸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최고 출력 204마력의 모터가 앞바퀴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 같은 경우는 뭐 7.5초, 8초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강력한 성능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타고 오면서 느낀 거 뭐냐면 SUV 치고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승차감과 핸들링이 좋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SUV가 이제 승용차보다 불편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무래도 핸들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핸들링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차고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들링이 조금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조율을 굉장히 잘했네요. 그래서 어떤 요철을 만날 때도 굉장히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를 하고요. 차체가 아주 낮게 잘 유지가 된다, 무게중심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윙 소리가 나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모드별로 소리 좀 차이를 뒀거든요. 노말로 달려볼게요. 소리가 아주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슉 사라지죠.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MW처럼 뭐 한스 짐머하고 같이 해서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도요타 렉서스 개발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외부 협업 없이 한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소리의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의 음을 좀 강하게, 약하게 끄고 이렇게 세 단계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모드별로 작동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패들 시프트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지금 회생제동을 아예 끌 수도 있고 좀 강하게 이렇게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로 조절이 돼요. 보면은 뭐 회생제동이 작동이 돼도 그렇게 엄청나게 거부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행히. 회생제동 끄면 당연히 뭐 크루징 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달려보면 쫀쫀합니다. 승차감이 아주 쫀쫀해요. 그리고 가상의 음 빼고는 지금 소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보면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중접합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중접합 아닌데, 이중접합 아닌데도 굉장히 풍조름이 없는 편입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좀 센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도 이렇게 소리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뭐랄까요, 속된 말로 좀 허접하죠. 그래서 좀 화려한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크기도 좀 작은 편이고, 요즘 추세에 비하면은. 그리고 제가 수입차 업체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시승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서체
한글 서체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한글 서체도 좀 신경을 써달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이 좀 개입이 돼서 한글 서체를 개발해야 보기에도 편하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더 이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영어 서체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그 네이티브 스피커에 비하면 좀 못한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체 개발도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소재는 되게 좋아요. 이게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 좀 특이한데요. 이런 소재도 괜찮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괜찮은데 디스플레이만 조금 보완이 되면 될 것 같고, 컬러를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선택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UX 하이브리드 타본 바로는 뒤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중형 SUV다 보니까 크기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하신 분들은 잘 고르시면 조금 그렇지만, 주로 혼자 타시거나 뭐 애인이나 와이프나 이렇게 둘이 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보다 트렁크 공간이 한 41리터 정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의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니까요. 기존의 UX에 대해서 이제 짐 공간이 조금 불만족이셨던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5,490만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세제 혜택, 요거를 이제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계속 책정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편의 장비도 세팅을 한 것 같은데요. 뭐 그 가격대에 전기차로는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약간 말이 있는 거는 이제 저거죠. 그 주행거리. 그래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 233km를 국내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WLTP 기준으로는 315예요. 미국 기준은 또 다릅니다. 미국 기준은 367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굉장히 짠데, 다른 수입차들 달려보면 우리나라 인증 주행거리보다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233이면 아마 300km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충전 방식은 차데모죠. 일본에서 개발한 충전 방식이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도 초창기 이제 전기차 들어올 때는,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될 때는 차데모였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타입 콤보 1을 채택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많이 그 방식이, 충전 방식이 늘어나고 있죠. 차데모가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댑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댑터를 끼워서 타입 콤보 1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큰 불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렉서스가 이렇게 전동화에 이제 판을 걷고 나선 거는 정말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전동화의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렉서스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전동화를 계속 이뤄내고 아직까지 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오랫동안 갈고 닦은 차로 이 차를 먼저 내놨는데요. EX302는 생각보다 완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렉서스가 계속 연이어서 내놓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쫀쫀한 핸들링이 인상적이었던 렉서스 EX302를 마치고요. 짧은 리뷰를 마치고, 이어서 제가 신형 NX 하이브리드를 타보겠습니다. 뽑기를 했는데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뽑았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됐는데,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쉽긴 한데요. 그 N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따로 시승 잘 받아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X302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